예, 대상자 생성 화면입니다. 대상자 생성 화면은 올해 2023 입시년도에 내용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자 그 학교 전체의 내신 산출 대상자를 나이스 시스템의 학적 정보와 성적 정보를 끌고 오는 그 부분은 동일한데, 거기에 내신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이 화면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화면을 좀 개선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대상 생성에서부터 확정, 항목별 마감, 그리고 내신 점수 산출, 내신 점수 마감, 그리고 석차백 분율 산출과 내신 마감까지 이 화면 하나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 총괄 선생님, 나이스 이제 한 학교별로 총괄 담당, 내신 담당 선생님이 모든 업무를 이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매뉴얼 8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상자 생성하는 내용은 다 동일한데요. 각 메뉴별로 보통은 담임 선생님이 항목별 점수를 관리하고 성적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 산출부터는 보통 총괄 선생님이 한 번에 하시겠죠. 근데 그 부분도 어쨌든 이 화면에서 다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상단에 내신 차수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내신 차수는 좀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될 텐데, 이 1차 전기, 2차 전기, 그리고 3차 후기, 이렇게 세 번의 내신을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원서 작성하는 그 학교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1차 전기 때는 특목고, 그리고 2차 전기 때는 이제 전기 특성화고, 그리고 3차 후기 때는 이제 후기 비평준고와 평준화고의 원서 작성을 하기 위한 내신 산출인데, 각 내신 산출할 때마다 성적이 틀리기 때문에 1차 전기 내신 산출을 하고 원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기 때는 다시 내신 산출한 내용을 다시 마감 취소해서 산출 취소해서 다시 풀어서 대상자 생성부터 다시 하셔야 생기부 마감한 그 성적 정보를 다시 끌고 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제 1차 내신 전기가 끝나고 이제 내신을 이제 2차 전기로 바꿨다 하면은 이렇게 2차 전기로 바뀝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설정을 할 거고, 선생님들은 이게 바뀐 내용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도 한번 다시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내신 3차로 바뀌었을 때 이제 3차 후기로 바뀝니다. 그때 3차 후기 원서 작성을 위한 내신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1차 전기라고 해서 이제 세팅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선생님이 하실 작업은, 처음에 대상자 생성이라는 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학교의 내신 산출 대상자 기본 정보 및 내신 산출 기초 자료를 나이스로부터 가져와 생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이스에 있는 학적 정보를 끌고 와서 성적을 산출합니다. 이 작업이 지금 저는 테스트로 이렇게 5개 반만 이제 처리를 했는데,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뭐 반이 더 많을 테고, 그리고 이제 반 담임 선생님이 기본적으로는 나이스에 있는 정보를 끌고 옵니다. 저는 이게 테스트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지 않는 건데, 여기서 끌고 온 정보가 뭐 틀리다, 담임 선생님 정보를 이제 따로 입력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담임 선생님의 선택 정보를 클릭을 해서 선생님 성함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서 담임 선생님 정보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이 두 담임 1, 2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떤 학교 경우에는 복수 담임인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담임 선생님 정보를 여기에 세팅하는 건 나중에 출력물 같은데, 이제 내신의 출력물 같은 데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제 잘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졸업 예정일 저장, 이 부분은 이제 졸업 일자를 세팅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뭐 원서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졸업 예정일은 여기서 이제 수정하거나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는 대상자 생성을 했는데, 이 화면에서 보통은 대상자 확정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자 관리라는 화면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각 반별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생성이라는 화면에서도 확정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반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일반만 확정하겠다 하면 여기서 대상 확정 그대로 처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일자가 세팅이 됩니다. 일자가 세팅된 거는 대상자가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3반도 또 확정을 총괄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반 담임도 같이 겸임한다면 3반 확정을 이 화면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자 관리라는 화면에서도 똑같이 담임 선생님들께서 확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총괄 선생님께 이제 모든 권한을 여기에 이제 같이 부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반 담임 선생님이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4반 담임 선생님이 이 반이 4반만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이제 4반만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이 4반에 해당되는 그 학생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산출 제외 대상이다 하고 산출 제외 한 명 체크를 하고 뭐 출석 점수 수정을 한다 그래서 이 학생은 출석 점수를 수정하겠다 라고 이제 뭐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출석 점수 세팅이 지금 안 되는 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이 학교에 이제 출석 점수 수정하는 것을 열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클릭을 해도 이제 그 체크가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이 학교에 출석 점수를 수정하도록 이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출석 점수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제 이 4반 담임 선생님이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4반 담임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한 다음에 대상 확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상자 생성이라는 화면에서 4반도 이렇게 확정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들어가면 일단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외 대상은 이제 아까 한 명 체크를 한 부분 빠지고 나서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똑같이 한번 5반 담임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5반 담임 선생님이 뭐 이 두 명은 산출 제외 대상으로 하고 요 한 명은 출석 점수 수정 대상이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확정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상자 생성 화면에서 5반도 확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상자 관리라는 화면도 이제 2023 입시년도에 조금 수정이 됐는데 2023 입시년도에 내신에서 이제 가장 크게 수정된 부분은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이 창체활동으로 이제 포함이 돼서 독립적으로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년 2023 입시년도까지는 여기에 봉사점수 수정이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 수정만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봉사활동 점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창체 활동에서 이제 같이 처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배점에도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대상자 생성 화면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총괄 선생님이 어쨌든 대상 확정, 각 반별로 대상 확정을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총괄 선생님이 하실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의 영역이니까 그 대상 확정과 항목별 마감까지는 담임 선생님들이 다 처리를 기본적으로 이 메뉴에서 대상자 관리와 항목별 점수 관리라는 메뉴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화면에서는 총괄 선생님이 어떤 부득이한 사정 혹은 총괄 선생님의 그 담임 권한을 겸임할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확정을 어쨌든 이제 2반도 이렇게 같이 확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대상 확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확정을 한 거를 이제 취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예를 들어서 1반을 취소를 하겠다 싶으면은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반에 대상자 확정 취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대상 확정이 취소가 됩니다. 즉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일반 선생님이 보시기에 일반 담임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각 반별도 이렇게 그 클릭을 하시면은
확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반 한꺼번에 확정 취소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클릭을 하실 필요 없이 하단에 합계라는 이 부분에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처리가 안 된 반은 전체적으로 같이 확정 취소가 됩니다.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은 모든 반별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반을 한꺼번에 다시 확정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의 확정 처리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모든 반의 대상을 확정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부분이 모든 학교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실 때 쓸 수 있는 버튼이고, 위에는 반별로 처리할 수 있는 버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별 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별로 항목별 마감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항목별 점수 관리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조금 전에 그 마감 처리를 했는데 이 반 전체 마감이라는 게 됐습니다. 원래는 담임 선생님이 이쪽에서 이제 성적을 다 입력을 하고 내용을 수정을 하고 각 탭별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마감 처리를 하는 거를 대상자 생성이라는 화면에서 각 그 총괄 선생님이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쪽 버튼을 처리를 할 이 버튼을 쓰는 거는 어떤 불가피한 경우에 좀 이제 빠르게 처리할 경우에만 이제 이용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이 각 화면마다 반 담임 선생님이 처리를 하시는 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업무 그 프로세스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화면에서도 하단에 마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전체 반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출은 이 하단에 산출 버튼을 클릭을 하나 위에 그 산출 반별의 아무 반이나 클릭을 하나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남교육청의 내신 점수 산출하는 그 방식이 전체 그 석차를 먼저 낸 이후에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전체 반이 모두 처리가 돼야지 이제 내신 점수를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출을 하면은 반별로 이렇게 다 일자가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만 이제 산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전체 내신 점수 산출의 내용이 없어집니다. 이 일자가 없어지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석차백분 그 내신 성적 산출이라는 이 화면에서 내신 성적 산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나, 아니면은 대상자 생성이라는 화면에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나, 동일한 그 업무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점수 마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신 점수 마감을 클릭을 하나, 뭐 이 내신 점수 마감, 이 내신 성적 산출에 내신 성적 마감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차백분율 산출도 여기서 석차백분율 산출을 하나, 아니면은 석차백분율 산출이라는 메뉴에서 산출을 하나 동일합니다. 여기서 산출 취소를 하고 산출을 하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생성에 석차백분율 산출이 완료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출 이제 완료된 거는 다시 산출을 할 때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산출 취소를 해서 하면은 이제 산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산출이라는 그 텍스트가 이제 뜨게 되겠습니다. 자, 마감도 동일하게 이제 마감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감 취소를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화면은 이제 총괄적으로 대상자 생성이라는 메뉴 자체에서 총괄 선생님이 모든 내신과 관계된 메뉴를 다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업무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반 담임 선생님이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항목별 마감이라든지 뭐 대상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 메뉴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그게 이제 그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다만 요 화면에서도 반 담임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총괄 선생님이 같이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감이나 뭐 확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 업무의 끝은 이제 총괄 선생님이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자 관리라는 화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 담임 선생님이 반 권한 그 담임 선생님의 권한으로 학생들의 뭐 산출 제외라든지 혹은 출석 점수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팅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출석 점수 수정과 산출 제외 대상 지금 올해 2023-24년도에는 그 두 가지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점수는 창체 활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 그 부분까지 해서 대상자 생성과 대상자 관리 화면을 이제 묶어서 설명하는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